안녕하세요. 상담핀 라이프 진아입니다. 네, 어느덧 2024년 12월이 되었네요. 네, 제가 24년 처음 시작할 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올해는 정말 영상을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24년 이제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을 그렇게 많이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12월이 되면서 또 이렇게 후회 아닌 후회를 또 남기게 되는데요.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많이 분주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연초에 각 병원마다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또 1년 동안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들을 또 할 텐데 12월이 되면 한 해를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미 그 목표치를 달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12월을 또 열심히 달려야 되는 상황일 때는 더더욱 마음이 분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12월 참 열심히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어떤 질문을 좀 많이 받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 받았던 거를 조금 보니까 상담일지 어떻게 쓰세요?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담일지 쓰는 게 너무 아날로그적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팁이 될까라는 생각에 답을 못 해드리다가 얼마 전에 인스타 스토리에 살짝 올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올해 제 달의 미결이 몇 건이었고 이렇게 동의는 하셨으나 이렇게 노쇼가 몇 건이었다. 뭐 치열하게 살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니 그거에 코멘트에 DM이 엄청 좀 왔었습니다. 근데 그 DM의 공통적인 얘기가 오늘 저는 상담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환자분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동의를 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은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는 말에 힘이 빠진다. 계속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상꼬미 분들도 그러실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환자의 거절은 언제나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 상황에 저를 투영해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때도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환자의 거절을 인정해줘라. 환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 왜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다 동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이 환자는 결국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할 내 환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라라는 그런 모순된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이소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1,00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지는 않잖아요. 보고 지금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꼭 굳이 이걸 사야 돼? 나중에 살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내려놓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1,000원이니까 한번 해보지 뭐 사보지 뭐 해서 사기도 하고 어떠한 소비를 할 때 선택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진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되게 좋아하는 옷가게가 있어요. 제가 옷 사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옷을 좋아해서. 근데 가서 어떨 때는 그냥 한번 피팅을 해보고 바로 주세요 해서 사지만 또 어떨 때는 피팅을 했는데 뭔가 마음에 드는데 바로 결제를 하자니 비용적인 게 조금 망설여지거나 아니면 뭐 비용이나 여러 가지는 다 괜찮은데 뭔가 소재가 조금 망설여져서 이걸 지금 결제를 해야 되나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생각 조금만 해보고 살게요 라고 얘기하고 오기도 해요. 근데 그게 100%의 완곡한 거절이냐 그 사장님 입장에서?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보고 언제든지 오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소비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잖아요. 내가 차를 사야 돼. 근데 한 번에 딱 가서 그 차 딜러가 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자, 뭐 사인하세요 해가지고 사인하지 않잖아요. 내가 또 뭔가 고민이 필요하고 할 때는 네, 한 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한다든지 조금만 더 고민해보고 올게요 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뭔가 마음에 들고 눈에 삼삼하면 또 가보죠. 가서 다시 한 번 더 만져본다든지 아니면 차를 타본다든지 그런 몇 번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우리 치과에 오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너무 아파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같아서 치과에 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내가 이 진료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전에 조금 알아보려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하시는 분들 혹은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뭐예요? 무조건 우리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았으면 이건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동의를 일으켜야 되는 거. 그래서 동의를 하게끔 해야 상담의 역량이 되게 좋은 사람처럼 비쳐 보이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더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를 할 때, 이 사람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거절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그 사람의 거절을 인정하는 그러한 조금 마음을 열어두고 상담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담 때 사실은 막 이렇게 강요하는 스타일의 상담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진료를 해야 한다면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치과가 너무너무 많은데 당신이 어디에 가도 이 진료들을 해야 할 텐데 다른 병원이 아닌 우리 병원에서 진료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야 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뭐 그런 좀 전반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고민을 할 때 이제 다른 병원하고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얘기 아니면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저희 병원을 선택하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저는 이 환자는 그냥 우리 병원에서 진료할 환자니까 내가 충분히 이 시간을 투자해서 혹은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만큼 귀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베이스에 깔고 상담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순적인 두 이면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의 상담 이력을 보면 작년 2023년에 저희 병원에 와서 잇몸 질환 때문에 큐렛이랑 치경부 마모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원장님의 진단 코멘트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교합력이 강해서 그것이 원인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죠. 환자분 잇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양치 관리를 잘하고 식습관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환자분의 그러한 턱의 어떤 습관들, 윗니 아랫니가 부딪힐 때 가해지는 힘이 좀 세서 이러한 증상이 더 잘 생기는 걸로 원장님이 진단을 주셨다.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보톡스나 혹은 잘 때 꽉 다무는 습관이 있거나 이갈이가 있거나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좀 앙 다무는 습관이 있으면 어떤 보조장치를 좀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죠, 상담에. 근데 이분이 그때는 결정을 큐렛이랑
그 치경부 마모 레진까지만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저는 큐렛이랑 치경부 마모 레진이랑 보톡스랑 장치 4가지를 권유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동의를 하신 거잖아요. 부분 동의를 하신 거죠. 근데 1년이 지난 다음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실장님, 저 누군데 작년에 제가 실은 어떠한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그때 당장에 급한 것만 얘기가 귀에 들어왔고 실장님 그때 뭐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왔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뭔가 씹을 때 뭐 물렁뼈가 어디가 스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상담했던 그 내용을 찾아보니 이제 그거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아 그때 오셨을 때 원장님께서 이제 증상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 같다 해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드렸고 그 치료에 대한 방법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있었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는 귀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생기니까 그때 실장님이 얘기를 뭘 해줬던 게 기억이 나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이제 필요성이 느껴진 거죠, 환자분이. 그러면서 그러면 저 월요일 날 가서 원장님 진단 보고 그거 치료 받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1년 후에 오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거절이었지만 1년 후에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가셨거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그 당시에는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본인의 필요성까지만 동의를 하고 혹은 뭔가 이게 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 내가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전달을 했다면 그게 마음의 어디 한켠에는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도 그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전화를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도 상담을 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해보고 올게요라고 하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재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혹은 한두 달 있다가 재상담을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오늘의 상담에 그 환자분이 생각해보고 올게요라고 하는 그 말에 순간 위축이 돼서 표정이 약간 굳어진다거나 어떠한 그런 내 행동이나 태도가 처음에 제안을 하던 그 다정스러움이 없어지고 뭔가 경직된 상태가 되는 순간 이 환자분은 그 맨 처음에 그 모습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해보고 올게 하고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의 그 태도가 계속 마음에 남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본인도 조금 민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재상담을 받고 싶을 때 우리 치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치과로 갈 확률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는 환자의 그 말에 위축되지 마시고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왜 생각해보고 온다고 하는 거지? 왜 그러면서 환자한테 혹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묻는 순간 이 환자는 아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에 뭐 이유가 있어? 그냥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해도 되나? 뭐 이렇게 그 사람 또 오만 가지 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혹시 내가 생각해 보고 온다는 게 이 실장님 좀 기분이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해 보고 올게요 할 때는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인정을 그냥 쿨하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오셔라. 근데 만약에 뭔가 결정하는 요소에 제가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 혹시 고민되는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 주세요. 그러면 제가 원장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 거면 의논을 해서 환자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결정을 하시기가 용이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뭐 어떠한 이유로 시기적인 거나 이런 생각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치과에 오셔서 진료 받고자 하실 때 오시면 된다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다정해지면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 그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구원들은 조금 더 말하기가 편해요. 나하고의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 실장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못하겠어요. 뭐 내년에 할게요. 1월에 할게요. 오히려 더 편한데 초진 환자분들은 모르잖아요. 단순히 내 표정으로 그 사람들도 날 판단하는 거거든요. 내 태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로 그 사람들에 대해 오해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그런 말, 행동, 거절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너무너무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얘기기는 해요. 왜냐면 당장 온 환자들을 다 이렇게 사로잡아서 동의를 해서 이게 매출이 돼야 또 병원이 경영이 되고 또 병원 경영을 또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 분들이 상담가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서 그 동의율을 뭐 체크를 한다거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압박을 준다거나 그런 곳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거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혹은 뭐 강사님은 실장님은 상담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었냐면 상담 동의율 예전에 그런 체크를 할때 첫 상담이었냐, 아니면 재상담이었냐, 아니면 재재 상담이었냐, 이거를 구분해서 파악을 했었어요. 근데, 재상담률, 그러니까 처음 상담을 하고 다시 와서 다시 상담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번, 4번 상담을 해서 결국은 동의가 되고 하는 경우들이 그냥 계속 표로 누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상담률 체크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담해서 오늘 상담했어 동의, 비동의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니까 그게 전체적인 체크에서 몇 프로가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월 체크보다 조금 세분화시켜서 이 사람이 상담 최종 동의하기까지 내가 몇 번의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결국 우리 병원에 처음 상담을 받고 고민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두 번의 발걸음을 하는 환자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두세 번이라도 재상담을 해서 동의를 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면, 또 그게 점점 늘어난다면 그러면 상담을 전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일 상담을 하고 그 환자가 생각해보고 올게요 해서 멈춰지고 오지 않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거절인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시 재상담을 해서 오는 환경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한테 이제 보고하실 때도 처음에 뭐 상담했는 케이스가 이거였고 이번 달은 이렇게 보류였는데 이번 달은 지난달에 상담을 했다가 재상담하러 오신 환자분이 계시고 이분이 재상담해서 결국은 상담 동의가 됐어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원장님들도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이달에 몇 건의 상담 케이스가 있었고 몇 건의 동의가 있고 몇 건의 비동의였어요. 생각해보고 오신다고 하신 분이 몇 명이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니까 원장님은 그 생각해보고 올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비동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여러분들이 원장님한테 잘 전달을 하셔야 그런 일시적인 동의율로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더 환자한테 마음을 다하는 그런 상담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원래 영상 좀 간단히 찍으려고 했는데 또 찍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네요.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조금은 여유로운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여유롭지 못해요. 여유로운 척 하는 거지. 그 여유로운 척함을 환자한테 자꾸 드러내는 거거든요. 네, 저도 늘 마음이 쫄린답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의 생각을 조금 나에게 투영해서 환자의 거절을 인정해주고 단 언제든지 다시 우리 병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환자에게 다정해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어쩌다 보니 지금 끝인사가 올해 이제 이거 마지막 영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올해 가기 전에 또 영상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저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저도 여러 산꼬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또 산꼬미들도 저의 어떠한 노하우나 저의 생각들을 또 이렇게 가지고 가셔서 조금 더 상담이 쉽게 그렇게 할 수 있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첫 주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도 이제 안녕 해볼게요. 네. 언제나 이 순간은 민망하네요. 그럼 안녕.